네, 4월 19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그렇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의 상승 쭉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소부장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조금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세가 연속성 있게 내일 또 올라가고 뭐 다음 주까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관 외국인들 공이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도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강력한 시장 바닥 시그널이다. 지수가 맨날 빠진다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경기 전망이 어둡네, 어쩌네, 또 물가 상승률이 어쩌네, 금리를 올리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잘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반영이 다 끝난 상태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을 지금 찾고 있는 구간이다. 물가 올라가는 거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자꾸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두 달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연준의 위원들이 오늘도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0.75%포인트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금리 인상 긴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표현을 써드렸냐면 우리 시중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립 서비스를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5월 달은 그냥 0.5%포인트 기준금리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마 6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이제 빅스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6월 달 될 때까지 6월 FMC 전까지 4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될 거고 5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될 거예요. 실제로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로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주택 가격이 실제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물가들은 지금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이 4월 물가, 5월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긴축의 속도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거는 뭐 2020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도 인플레이션 논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때 작년에도 제가 하반기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게 이제 기고효과, 기저효과를 여러분들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물가는 작년 4월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역기저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4월 이후에는 작년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상승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또 그러면 긴축에 대한 스탠스도 완화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공급 측면에 자꾸 악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해소가 돼버리면 지금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안 좋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 올린다고 경기 하방 압력 받는다는 얘기는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이제 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불확실성들만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지수는 항상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3개월, 6개월 이전의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시키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을 이제 끝내고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까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바닥에 강력한 시그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결국은 삼성전자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대형 IT 종목들 LG전자도 그랬고 뭐 LG이노텍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고요. 대형 IT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부장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 제발 좀 이제 쭉쭉 좀 오르길 바라면서 이제는 반도체 외에도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월 22일에 편입했던 이수페
이스페타시스부터 한번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기판 주목해 주셨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뭐 어제까지는 해성 DS 계속 리뷰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수페타시스. 해성 DS는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지금 야.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수익률이 30%가 넘어갔거든요.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고점 이제 8,520원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1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까지도 제가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기판이라기보다는 이제 통신용 MLB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어차피 이게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 마진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걸 제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여러분께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그에 걸맞는 종목들이 해성 DS, 이수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또 대덕전자는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성 DS 주가가 급등하고 또 실적 발표한 걸 보고 이제 앞으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줄줄이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이제 진행이 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목표 가격이 11,000원까지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지금 네. 현재 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또 기판 관련된 종목이 BH였죠. 요 BH는 스마트폰 이제 기판, RF PCB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LG전자 쪽에서 이제 무선 충전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쪽하고 또 자율주행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었죠. 차트 보시면은 뭐 매일같이 5일선 타고 가면서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되면서 아무래도 같은 업종 안에서도 실적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저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다. 기준을 심텍으로부터 시작을 딱 해보면 네. 심텍이 시총 1조 6천억, 대덕전자가 1조 4천억, 해성 DS는 1조 1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뭐 BH랑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이 쫙 포진이 되어 있는데 대장주 심텍을 기준으로 해도 다 저평가고 심지어 심텍조차도 저평가니까요.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타이밍님께서 와우 이스페타시스 내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민한 투자 보시면서 네.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자 홀딩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제 편입했던 칩셋 미디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 와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좋아서 사실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도 같이 조금 따라갈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오히려 좀 쉬고 있어요. 어저께 오히려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가 거의 저가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칩셋 미디어는 막판까지 이제 가격을 조금 붙여주면서 종가 관리가 아주 잘 됐거든요. 어제는 시장보다 조금 돋보이는 흐름이었고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워닝 IPS가 지금 10% 급등할 정도니까요. 반도체 장비 특히 전공정에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워닝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 보니까 칩셋 미디어는 오늘 다소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 말씀드렸고 비디오 IP 전 세계 이제 글로벌 3위 기업까지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150여 개의 기업하고 거래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런 거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2,40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까지 이렇게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상담 짧게 한 가지 종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33만 8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데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 질문을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어느 정도 먹으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살아나고 있기는 해요. 네.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또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대위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화신이라든지 뭐 SL,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이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많이 조금 줄어들었었고 전쟁으로 인한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이제 공급망에 이제 왜곡을 조금 가져오면서 자동차 업황은 1분기 내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시황 말씀드릴 때도 주식시장은 항상 3개월, 6개월, 1년 이후에 미래를 보고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업황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위아 이런 종목들이 반등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움직이는 걸 보시면 지금 너무 무겁잖아요. 현대 위아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꽤 크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를 할까요? 교체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빨리 좀 손절 매도를 해버리시고 한두 종목 정도 뭐 자동차 종목을 한다면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아니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IT 종목이라든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일정 부분 눌림목이 조금 진행이 된 상황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시즌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포인트인데요. 대형주보다는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물론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시점은 5월 중순 이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종목 교체를 조금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라도 손실날 부분들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무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또 가벼운 종목 쪽으로 IT 종목이나 의료기기 종목 쪽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 현대 모비스 시청자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샷 원킬 네. 종목도 있죠.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250원 현재가로요. DNF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아니고는 사실 시장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지금 선택과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내일장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DNF는 지금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눌림목을 만들었던 자리를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대량 거래를 조금 붙이면서 확실하게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되게 이제 좀 바닥권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고 오늘 상승 탄력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바로 못 가더라도 하루 이틀 또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DNF 쪽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전에 제가 워닝 IPS 말씀드렸잖아요. 네. 워닝 IPS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아니 이게 지금 10% 이상 급등한 게 지금 1년 만에 처음이에요. 작년 4월 달에 주가가 이제 고점 상단을 만들고 나서 1년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딱히 뭐 이런 워닝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대단한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매수를 들이붓더니 막 워닝 IPS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 그 무거운 유진테크 이 다 전공정 증착 장비 종목들이잖아요. 유진테크가 7%, 테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PSK,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PSK도 오늘 5% 넘게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기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결국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DNF를 제가 소개해드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DNF는 반도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증착 장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는 뭐 소재나 부품 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터닝용 제로 소위 말해서 이제 DPT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더블 패터닝 테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고난이도의 이제 기술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DPT 기술을 상용화 시켜가지고 실제 공정에 응용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거의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DNF가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D램은 이제 앞으로 계속 크기는 작아지고 이제 적층 쌓아 올리는 건 계속 이제 높아질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K 전구체, 요 미세 패터닝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전구체의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전체 공정의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DNF 같은 경우에는 D램 미세 공정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DDR5 이제 교체와 관련된 부분.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DDR5 교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다들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분기 때 반도체 특히 D램 가격이 실제로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교체 주기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DDR4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억지로라도 유지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DDR5를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DDR4에서 DDR5로 이제 세대 교체가 전환이 되는 요 시점이 DNF 입장에서는 수주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좋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한 건지도 모를 것 같은 게 작년에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이 DNF 지분을 7.61%를 직접 취득을 해놨거든요. 오. 삼성전자가 지금 2대주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오, 네. 삼성전자가 DNF 지분을 직접 취득을 한 게 바로 이 K 전구체 국산화를 위해서 미세 패터닝을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가 될 수 있는 이 전구체와 관련된 DNF의 이제 기술 역량을 삼성전자가 이제 일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DNF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들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제가 IT 종목들 분석해드릴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